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정혜리 가업승계 오늘은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하면은 그 새 간면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물론 연구소도 있고 전담 부서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전담 부서의 그 혜택, 그리고 인정 요건, 연구 전담 요원 자격,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연구나 개발을 많이 하는 회사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기업부설 연구소가 됐던, 전담부서가 됐던, 많이들 설치를 해 놓으신 상황인데, 실무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많은 것을 갖춰놓지는 않았지만 기술 개발이나 연구를 많이 하는 회사들도 있고, 또 요건은 갖췄지만은 그런 게 미비한 회사도 있는데, 실제로 개발이나 연구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건이나 혹은 또 전담부서나 연구소를 설치했지만 관리가 미흡하셔서 또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취소당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제대로 설립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어 아웃소싱으로 해서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이제 설립을 하시고 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 음 조사가 나와서 취소당하신 회사도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당연히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나 어떤 좀 더 나은 기술이나 개발을 위해서 연구하는 회사가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정말 열심히 어떤 새로운 것, 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는 회사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단지 어떤 서류나 이런 것을 갖추어 놓지 못해서 그 연구소에 대한 취소를 당하시거나 그런 케이스도 많았고, 어,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실사를 나오죠. 근데 어떠한 경우에 실사를 나오는지, 또 어느 지역에 실사를 많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실사가 나오기에 용이한 곳,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실사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좀 더 나은 상품이나 또 상품을 위한 개발, 또 공정을 위한 또 연구,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세액 감면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서류예요. 근데 그런 서류들을 우리가 실제로는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개발을 많이 하는데, 그런 서류들을 갖춰 놓지 못하시면 감사를 나왔을 때 연구소가 취소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미팅을 갔던 회사는, 제가 연구소를 설립해 준 회사는 아니지만 그런 연구소를 설립해 주는 컨설팅 회사에서 와서 설립을 해 주고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관리가 안 되니까 첫 해 설립하자마자 그 해에 감사를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감사를 나왔는데 아무것도 연구해 놓은 게 없으니까 바로 취소를 당하셨대요. 작년에. 제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세액 감면을 받았다가 취소를 당하시면요, 소급해서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손실이 크세요. 근데 오히려 세액 감면 받기 전에 나왔으니까 차라리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 내에 있는 업체예요.
이런 데는 연구소 설립하시면 거의 실사를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은 그분들도 인제 본인들의 실적을 채워야 되는데 서울 근교고 한 번에 여러 회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산 디지털 단지나 이런 데는요. 산업단지 모여 있는 데는 당연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저기 뭐 외진데에 떨어져 있는 뭐 그런 업체다 이런 데는 실사를 거의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대표님들의 회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실사가 굉장히 설립 직후에 확인하러 원래는 다 인제 나가야 되는데 여건상 다 못 나가는 건데 우리 회사가 그런 산업단지 내 서울에 안에 있는 회사다라고 한다면 실사를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뭐 실사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건 아니죠. 실제 저희가 이제 그런 일을 어 어떤 기업의 제품이나 공정이나 어떤 거든지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여지껏 많은 기업을 컨설팅을 해 봤지만 어느 회사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회사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단지 그런 부분을 어떠한 프로세스화 시키고 자료화하지 않는 것뿐이지 늘 대표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를 하시죠. 그래서 마땅히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으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갔던 회사가 이제 그런 걸로 취소를 당하셨다고 해서 제가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 인증기업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혜택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일단은 공통적인 혜택을 본다면 제일 큰 혜택인 세액 감면인데 연구 인력 개발의 일정 비율, 즉 25%죠. 25%를 세액 감면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담 요원하고 보조 요원이 있잖아요. 우리 어떤 그 전담 부서든 연구소든 간에 그것을 하기 위한 인력을 전담으로 이제 배치를 하죠.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25% 세액 감면. 세액 감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비용 처리를 해 준다는 거는 1,000만 원을 비용 처리해 줘도 2억 미만은 10%, 그러니까 뭐 100만 원 세액 감면 효과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2억 이상인 경우에는 20%, 즉 200만 원의 효과가 있죠. 뭐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 세액 감면은 말 그대로 1,000만 원을 인건비를 썼다. 뭐 1,000만 원을 쓰는 회사는 없겠지. 1년이니까. 1억을 인건비를 썼다. 그러면은 2,500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드리는 거예요. 비용이 아니라 이건 세액. 세금이 우리 회사가 2,500인데 전담부서의 인건비가 1억이었다. 그러면 내 세금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첫 번째, 조세 감면에서는 연구 및 인력 개발비의 일정 비율을 세액 감면해 준다라는 게 그 조특법 10조에 나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설비 투자, 저희가 대부분 중소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 6%, 기업부설 연구소 부동산 지방세 면제. 요거는 전담부서는 안 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만.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좀 규모가 있어서 연구소 전용의 부동산을 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관세 혜택은 동일하게 있고요. 자금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연구소하고 전담부서하고 규모에 따라서 약간은 이제 자금이 그러니까 연구소만 되는 데가 있고 뭐 다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고요. 뭐 인력에 대한 거는 중소기업 연구 인력 고용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보조급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기업부서 연구소에만 지금 돼 있잖아요. 그거는 좀 전문 인력들 이렇게 충원하실 때는 굉장히 금액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력자들까지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의 고용 인력에 대한 거는 뭐 청년에 대한 거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연구소에 관련해서는 경력자에 대한 게 굉장히 그 보장이 커요. 고용에 대한 지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규모가 좀 돼서 연구소는 이제 전담 요원이 3인 이상이죠. 라고 한다면 활용해 볼 만합니다. 자, 인적 요건 보겠습니다. 크게는 인적 요건하고 물적 요건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연구소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 2인 이상, 소기업 3인 이상, 중기업 5인 이상,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전담부서는 1인 이상. 그래서 소기업도 1인 이상이면은 뭐 연구 전담부서를 설립을 하실 수가 있고, 보조요원은 사실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담요원 1명에 보조요원은 뭐 2명이 될 수, 3명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전담 요원에 대한 자격은 뭐냐? 연구 전담 요원 자격 보겠습니다. 이공계 4년제 학사, 이공계 2년이면은 경력 2년, 산업기사 자격이 있으면은 2년 이상의 해당 그 분야, 연구 분야 근무했어야 되고, 마이스터거나 특성화고,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이제 실업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4년 이상 해당 그러니까 대표님 회사에 4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고졸이다, 실업고다 하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은 대표이사 자격을 갖춘 경우도 인정한다. 왜냐하면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는 인력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과학기술 분야고요. 그 다음에 산업 디자인 분야나 지식기반 서비스는 별도입니다. 이 경우는 학사 이상.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는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는 이공계라는 제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산업 디자인 부분은 이공계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학기술 꼭 이공계가 아니어도 우리 회사가 디자인 쪽, 뭐 지식 기반 쪽이다라고 하신다면 그쪽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세액 감면에서 어떤 식이냐. 여기 지금 예시를 든 거는 법인세가 2천만 원.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우리가 1억이다. 1억이라고 한다면 법인세가 아니죠. 당기순이익이 1천만 원밖에 안 되네요. 2억이면은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2천이다. 그러면은 한 1억, 2억은 좀 안 되겠네. 2억이면은 3천이니까 뭐 1억과 2억 사이다라고 했을 때 법인세가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단은 인당 20만 원 비과세, 그러니까 인건비를 우리가 1억으로 쓴다면 이거는 이제 연구 인력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비과세 요건이 되니까 인건비가 1억이다. 우리가 뭐 4명인데 2,500씩이다. 보조요원 포함해서 라고 한다면 일단은 세액으로 공제해주기 2,500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이 내가 세금인데 2,500 공제야. 그러면 500이 남잖아요. 그런 건 5년간 2월 공제 해준다는, 올해다 못 썼으면 5년 안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세액 공제에서만큼은 정말 파워풀한 게 바로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라는 거죠. 제가 대표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정말 개발이나 연구를 하지 않으면서 이런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만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는 많은 회사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연구하지 않은 기업은 하나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들은 너무 거창하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연구하는 거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하늘 아래 뭐 새로운 것을 만들고 창조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는 것에 대한 좀 더 나은 노력, 연구, 이런 것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런 것은 저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다들 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혜택을 받으셔야 되고, 세액 감면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기장 세무사님이나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좀 문의를 하시고, 꼭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제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세액 감면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정말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연구가 있어요. 공정이 됐든 뭐가 됐든 정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거를 과제로 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감사나 실사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 그걸 실제 하는 거고 그냥 그 내용을 일지에 쓰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세액 감면 받는데요, 막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서 와서 설립해 주고 가 버리면 이거는 감사 나오면 100%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실제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서류화하지 서류화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을 연결하지 않으시니까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가 길어졌는데, 대표님들 실제 하시는 거, 그것을 과제로 해서 전담부서든 기업부설 연구소든 하셔 가지고 실제 사업에 활용하시고 세액 감면도 받으시고 고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원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하단에 나와 있는 무료 상담, 또 뭐 메일 상담, 전화 상담, 카톡 상담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들 이제 저희가 고용보험료를 많이 납부하시잖아요. 그런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 물론 인력 지원에 대한 것도 있고 교육 지원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마땅히 근로자하고 우리 회사에서 고용보험료 반반씩 해서 많이 내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어떤 혜택이 있고 그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또 기업을 위해서, 우리 또 기업에서 일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대표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